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답니다. 근데 그 회고록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찔하다. 이런 사람에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겼었구나.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그러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전략과 어떤 안보관과 어떤 국가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한심하고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한라산과 연평도 방문을 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한데, 요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온갖 위협, 협박, 그것도 임박한 협박,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판단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을 헤매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능하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회고록을 버젓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펴내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정도로 머릿속이 하얘질 뿐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한라산, 연평도 방문을 원했다. 이제 이런 내용 여기 들어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제목을 조선일보는 뽑았습니다만, KTX도 타보고 싶다. 그래서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 연락을 해와서 재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라산 방문 의사를 전했다. 이겁니다. 회고록 제목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네.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뒤 김정은의 답방을 논의할 때 김정은이 제주도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 또 연평도를 방문해서 2010년 북한의 포격을 당해서 그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라산을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체력 때문에 한라산 등반은 불가능할 테니 일세 오름이나 적당한 곳에 임시 헬기장을 만들 생각을 했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김정은이 아마 한라산을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은 북한에는 백두산이 있다. 그러면서 한라산 이걸 견주려고 했던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KTX를 타보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고, 답방 일정 중에 KTX 탑승도 검토했다. 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이 이야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김정은의 대한민국 답방을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북쪽에서 취소를 했다라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년 만인 2021년 5월 친서를 보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락사무소 폭파가 미안했던지 연락사무소를 군사 분계선 일대에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이 밑줄 부분 일단 지우고 새로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심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 나간 소리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특히 유럽 쪽에서 그쪽 정상들에게 이런 내용을 자꾸만 강조를 하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다는 태도 또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해서 정상회담이 오히려 외교적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긴 이야기가 필요 없죠. 북한 비핵화의 진심이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판단이었는지 이때 잘못했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걸 상상해 볼 때마다 아찔해진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것을 북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 미국 참모. 예를 들면 존 볼턴 같은 강경파 있죠? 그런 사람들 탓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응 조치가 있으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그 문제적 시간이었죠. 도보다리. 이때 도대체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때 USB 키를 하나 넘겨줬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때 독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늘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김정은이 아마 김주애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겁니다. 핵을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지금 이제 이게 김정은의 태도죠. 네. 대사변. 이 얘기를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데 대사변이라는 건 뭡니까?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이게 대사변입니다. 김정은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어떻게 하는 게 평정하는 겁니까? 침략하는 것이 평정하는 겁니다. 완전 제압하는 것, 평정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라고 할 만큼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100번 양보해서 이 말이 실제로 오갔고 그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었다고 칩시다. 김정은은 말을 가려서 한 겁니다. 사용할 생각은 없다. 라고 그 당시에는 말했는지 몰라도 핵을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다. 가지고 있겠다. 핵을 개발해서 핵탄두를
수백 기까지 늘리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핵 보유국이 될 생각이지, 그 핵 보유를 포기할 생각은 1도 없다. 털끝만큼도 없다. 단 문재인 당신이 평양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니 내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은 안 하겠다. 저는 그 정도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만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여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참모들이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쪽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동을 걸고 끝내 하노이 회담을 무산시킨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안보부 장관, 펜스 부통령 전부 다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어른 취급을 받는 거죠. 트럼프는 애 취급을 받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큰일 날 뻔했었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볼턴, 펜스. 그래서 이제 문재인으로서는 트럼프가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이끄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이제 미안해하면서 나는 수용할 생각이 있었는데 볼턴이 강하게 반대했고 폼페이오도 동조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볼턴과 폼페이오 핑계를 댔다는 건데요. 에휴, 이것도 참 문재인 순진한, 또 어리석은 그런 판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 볼턴, 폼페이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펜스까지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를 다 상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저도 이 회고록 가지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주장한 완전 제재 해제를 100% 해제해달라, 제재를, 또 일부 제재 완화를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김정은이 예스라고 답했다면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었지만, 김정은이 그 일부 제재 완화, 순차적 제재 완화, 이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과 문재인
어떤 그 인식 차이가 있었는지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핵 리스트 제공 요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폭격 타겟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그도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겠다. 김정은 똑똑해 라고 말했다 라고 또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그거 있잖아요. 중재자다. 이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재 철저하게 실패했죠.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김정은에 대해서 예의 발랐다. 매우 예의 발랐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은에게 노란하고 있었는지, 정말 노란하고 있었다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지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고록에 또 낱낱이 그 상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도부다리 산책 때 김정은이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에게 상의를 해왔다. 자기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이 자기한테 상의해왔다. 김정은이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기자회견을 마치고 와서도 자기 잘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아마 그 문재인 자신이 큰형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거에 경험이 아주 풍부해서 김정은 동생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미국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미국이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 있죠. 그 다음에 하와이, 스위스 제네바 등을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이 우리 전용기로 가기 어렵다. 미국 측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북한은 판문점을 선호했고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이제 그 다음 선택지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렵다면 미국이 북한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정박시켜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로서는 이제 몽골 혹은 북한 해역에서의 항공모함 뭐 이런 제안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는 바람에 북한이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다시 중국에 밀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북한과 미국도 우리의 중재 노력을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였다. 글쎄요, 그랬을까요? 사실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문재인을 귀찮아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문재인 끼지 않도록.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둘이만 있으려고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김정은이 2018년 9월에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 친서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북한과 미국이 문재인의 중재 노력을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이고 뭐 형님처럼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2018년 9월입니다. 친서를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문재인을 얼마나 귀찮아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볼턴 전 보좌관도 회고록에서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볼턴이 전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다. 또 폼페이오 전 장관도 회고록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피한 일이. 그런데 그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문재인은 또 자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창피함은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오롯이 남는 건 아닌지요. 에휴, 참.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회담 즉 전에 양측은 정상 간 직통 전화 설치에 합의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설치했다는 한라인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5월 2차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그 전화를 가동해보자 이렇게 독촉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자신은 이제 대부분 지방을 다니기 때문에 집무실이 없을 때가 많다. 확실히 보안이 지켜지는 이메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끼리는 이메일로 연락하기로 새로 합의를 했었는데 북한 측의 보안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놨습니다. 또 이제 문재인 일본 쪽을 향해서 원망, 비판, 뭐 거부감 이런 것들을 다 표출을 해놨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비판하면서 일본은 정말 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섭섭하고 불쾌했다. 일본이 정말 도량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뭐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또 G7 회의에 참석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한국이 G7 확장 멤버가 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본에는 일단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문재인을 가지고 논 겁니다. 트럼프가 아베 당시 일본 총리 귀에다가는 저런 말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귀에다가는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지고 논 겁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정말 앞뒤가 꽉 막혀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또 회고록에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영국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것을 일본이 반대했다는 말을 영국 측 인사로부터 들었다라는 말까지 거기다 적어놨네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친전이 없었다라는 말까지 적어놨습니다. 네, 회고록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러한 내용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당시 2018년, 2019년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관, 국제정세에 관한 판단, 한국, 미국, 북한 그때 당시 그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 당시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기고 막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나도 거기 함께 있을 테야 막 이러고 마치 어린아이같이 떼를 쓰고 칭얼거리고 그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문재인을 얼마나 귀찮아했는지 이런 상황을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또 회고록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